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문재인 대선 예비 캠프의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았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스스로도 그 4선 국회의원의 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시장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비 후보의 캠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스스로의 정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니까 황교안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솔직하게 그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총괄 본부장 맡았다는 뉴스에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결이 좀 다른 걸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저희들은 같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사실 문재인 후보님과의 어떤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은 없었죠. 네, 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너무 솔직한 질문을 던졌나요? 지금의 우리 시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가장 대변해낼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 후보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예. 왜 문재인 후보가 촛불 민심을 대변할 후보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지금 촛불 민심의 핵심이 이 국정농단을 정리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크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너무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뭔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대통령을 바라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네. 트럼프도 그렇고 푸틴, 시진핑, 아베 다 어려운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데, 네네. 그래도 우리 당 후보 중에 문재인 후보는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국회의원도 했고 당 대표를 하면서 그 어려운 조지 부시 정권 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했고 9.19 비핵 합의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인수위도 없는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될 후보로서는 문재인 후보만큼 국정 경험을 하고 고민했던 경험을 가진 후보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건너뛰어가는데 필요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너뛰어간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 해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3년 정도 임기를 갖고 개헌을 하자,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같이 하자는 것이 생각나는데 그 점은 찬성하고 계신 겁니까? 개헌 문제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논의하기는 초점이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다. 지금은 정권 교체에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관해서 이제 강한 그 의사 표시를 하고 계십니다. 왜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을. 네네. 지금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해서 소환 조사나 대면 조사도 못했습니다. 네네. 가장 핵심 공동 정범인 안종범의 청와대 경제수석 사무실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 안 됐습니다. 다 황교안 대행이 이걸 막은 겁니다. 자신은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민정수석이 막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최종 책임자는 권한 대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 진행을 방해해서 결국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해놓고서 연장을 안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수사기간 30일 연장 문제는 법에서 보여진 것처럼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상 기속재량행위라 그런 것입니다. 즉 자기가 마음대로 줄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연장 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황교안 대행이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황 대행이 혹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염치 없는 짓이긴 하지만 양심불량이죠, 사실. 아, 그렇게 보여지시는군요. 네.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기일을 이제 사흘 연장시켰어요. 그래서 27일로 최종 변론 기일 나오고,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헌재에서 나온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은 좀 탄핵이 인용될 걸로 보십니까? 기각될 걸로 보십니까? 이 정도의 증거가 현출이 되었는데 인용을 안 하면 그 대한민국 법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네. 100% 인용된다고 보여지고 인용을 하지 않으면 네.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겁니다. 네. 반대로 어제 김평우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일 것이다. 뭐 이렇게 참 네. 특검 예, 뭐 그냥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보고 들으신 대로 생각하실 테니까요. 어느 쪽에 서느냐는 참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에 섰으니까 저쪽은 다 그러고 우린 다 옳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이 결정을 하겠죠. 네. 헌법재판소가. 예. 그래서 촛불 시위든 뭐 이른바 태극기 집회든 거리로 국회의원들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 자유는 당연히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국회의원들은 일종의 검사처럼 소추기관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을 검사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라는 헌법기관이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서 저희들은 기소를 한 겁니다. 네. 탄핵을 해달라고 기소한 소추기관이 바로 국회의원 헌법기관입니다. 네. 따라서 저희들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역할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엄청 참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의 상황이었으면 정말 청와대를 올라가서 이승만 때처럼 끌어내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 그래도 성숙한 국민들이 헌법적 절차를 기다리면서 지금 타들어가는 마음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은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심정인 거고 반대로 저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물론 그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반대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또 많은 분들의 입장은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의 이 생각도 존중합니다. 예. 그분들도 평화적으로 집회하라 이거죠. 평화적으로 자기 견해를 발표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면 또 네. 상황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되는 거 이거 약속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든요. 그 스스로 하야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늦었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제 와서 예. 탄핵 인용될 것 같으니까 사임하겠다. 네. 저는 그 정도 사임할 그런 능력이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회의가 듭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저 정도 자기의 진퇴를 결정하지 못할까? 네. 완전히 강남 아줌마 수준으로 그냥 뭘 안 뺏기려고 지금도 뭐가 네.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야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예, 예. 만약에 하야를 네. 3월 10일 날 이제 결정이 잡혀 있는데 3월 이제 편법을 써서 3월 한 20일 날 하야하겠다. 네. 뭐 4월 초에 하야하겠다. 네. 정리할 시간을 달라.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바로 네.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즉각 하야하겠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네네. 이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네, 그렇죠.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의 견해는 네. 지금 즉각 하야한다 할지라도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네. 개별적 사건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네. 헌법적 소의 가치를 국민에게 밝히는 의미가 있고 네네. 자기 대통령한테도 엄중한 경고와 교훈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라도 네네. 무엇이 헌법 위반 행위였는지 분명하게 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 이런 시각이신가 보죠. 네, 네. 예. 그 문재인 대선 캠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정세현 전 장관의 그 네.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즉 김정남 암살에 대해서 불가피한 일이고 일어날 수도 있다. 뭐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국정사문단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 후보님이 말씀한 것처럼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고 네.
북한이 아직도 봉건적 사회주의, 네.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표명하지만 이 봉건적 세습 왕조의 권력 암투 수준을 벗어나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것을 우리와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네. 그 시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국정자문단 공동위원장 자리에 그냥 계시는 건 괜찮습니까? 그 의장님이 했던 전후 맥락을 보여서 그는 판단할 문제이고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생각에서 비교적 관점에서를 실어 전체 문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아무튼 저희가 네.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예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네네. 그게 지금 이 책에서 나온 글인데 저도 두세 번 읽어봤습니다만 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네.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북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왜 북한을 먼저 가겠어요. 네. 더구나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일부를 편집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한미동맹이 기본입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호간의 역할 분담해서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송영길 의원이 이제 캠프 총괄 본부장 맡고 일성이 81만 개 공적 일자리에 관한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걸 누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는 접니다.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된 것인지 서로 결이 다른 것을 다시 보여준 것인지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81만 명을 공무원으로 오해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마치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배제한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이 공무원의 일자리는 현재 같은 고용 절벽 상황에서 긴급 피난의 성격, 긴급 조치의 성격으로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민간 부분 일자리도 같이 추진해 나간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하고도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안보 국방에 관한 자문위원단이랄까를 굉장히 보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남북의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튼튼한 국가 안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사실 국회의원 때부터도 한미 FTA를 찬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일관되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동맹이 있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또 협력할 수 있고 또 한미동맹이 있어야 북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들의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적인 제재 해제일 겁니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 없으면 북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과 미국에 종속됩니다. 중국에 끌려다닙니다.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중국,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다녀오면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일관된 입장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남북관계를 병행 발전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미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고 미국은 이것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드 배치는 그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다음 정부는 넘겨달라. 그러니까 결정된 것을 번복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달라는 것은 사드 배치 여부는 우리 외교의 중요한 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목표는 사드 배치의 유무가 아니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고 ICBM 개발을 막음으로써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 대결이 강화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보처럼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을 가깝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감정이 상했는데 유엔 제재 결의와 북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설득에 적극 참여하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국을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찾게 되면 문재인 체제하에서는
시진핑을 만나서 네. 북한의 6차의 실험을 막아주시오. 네. ICBM 개발을 막지 않으면은 사드 배치는 불가피합니다. 네. 이렇게 이 사드 배치를 가지고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써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얘기는... 문재인 후보님의 입장은 사드 배치 찬반을 넘어서 네. 다음 정부에서 긴밀히 검토하겠다.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네. 국회의 비준 심의를 통해서 과연 사드 배치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예. 중국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북핵 미사일을 막는 데 유용한 예. 수단인지 아니면 로키드 마틴 예. 부산 복합체 그냥 돈 벌어주려고 그냥 무기 로비에 따라 팔리는 게 아닌지 이걸 파악해보자 이거죠. 그 사드 배치에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협상과 협의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한 얘기는 이미 그 중국 쪽에 여러 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또 여러 후보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북한 네. 핵이 폐기될 때까지다. 이런 한정적 사드 배치론을 이미 얘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것이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안희정 지사의 선한 의지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안 지사 하고 보면 대연정 협치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문재인 그 전 대표는 적폐 해소 대청소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대연정이라는 것은 후보님도 말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했던 네. 판단이고 책임 정당 정치의 원리도 맞지도 않고 예.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 맞지도 않습니다. 예. 국회와 협력하고 협치한다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연정이라는 것은 권력을 공유하고 내각과 총리를 공유하겠다는 것인데 네, 책임 정치 원리에 반합니다. 네, 여소야대 전국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치를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러나 연정이라는 네. 대연정, 그러니까 우리는 야권 야3당의 연정은 추진하는 거죠. 열려 있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님도. 네네. 그러나 새누리당 현재의 이 국정농단의 책임자들 네. 새누리당까지 연합하는 대연정은 실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책임 정치 원리에 반한다고 보여지고요. 그 선의 발언은 네. 본인께서 이것을 박근혜 피의자단 미리재단까지 확대한 건 잘못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네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당하고 그 호남에서의 그 다툼이 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그쪽에 뭐 23석인가 몇 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그 여론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호남 쪽에 호남이 또 고향이고 뭐 그쪽에서는 다 네. 알려진 분이신데 우리 호남인들은 대단히 개혁적인 분들이고 네. 또 전략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정권 교체란 대의에 어떠한 후보가 가장 잘 부합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합니다. 네네. 그래서 설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서운한 점도 있고 네. 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후보라는 판단이 네네. 점점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대세가 문재인 후보로 모아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수 대연합 또는 뭐 국민의당 다 포함해서 상대의 그 맞수가 될 만한 후보를 누굴 꼽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남경필 같은 네. 그 후보 지지율이 뭐 오르지 않는 후보입니다. 경기방송은 남지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민간 방송입니다. 예. 그 지지율이 안 오르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합리적 보수인 분들이 예. 보색을 대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괜찮게 봤는데 네. 지난번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러 갔는데 이거를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평소에 유승민 후보를 아주 좋게 평가했던 분인데 그걸 보고 네네.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겠구나.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네. 이중 관계를 조정해서 하나로 해야 될 대통령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더 질문이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인천교양을의 송영길 의원.